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에이,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를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누구카베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힘내십시오. 시사계 선덕소녀 박연미 기자입니다. 네, 간밤에 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지금 제설은 잘 돼 있습니다. 예. 도로 상황은 좋더라고요. 네. 청취자께서 문자 피규왕 통쾌 아저씨 오셨네. 네. 불꽃슛 한 번씩 쏴주세요. 에이 불꽃슛이다. 아니 모르세요 불꽃슛? 아니 불꽃슛은 약간 장안에 하셨는데 꽃을 길게 적당히 하시고. 꼽아주셔야 되는데 불꽃슛. 저기 불꽃. 네. 선덕 기자님 적당히 하세요. 네. 예예예. 이러고 다니는 거 집에서 알아요, 배 소장님? 집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저 박연미 기자 오늘도 네. 그 녹색 페인트 안 지우고 나오셨네. 아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뽕을 뽑는다. 네. 어제 저희가 유튜브 1000선을 못 넘고 아쉽게 750선에서 끝났는데 지금 현재 671선입니다. 오늘 1000선 돌파 가능할까요? 그럼요. 네, 두 분-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공매도 멋진 활약. 금지가 연장됐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저의 오른팔은 살아남았어요. 지난번에.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첫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귀환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대략 32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14일 만이고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귀환을 환영한다. 이게 뭔 얘기죠? 아메리카 is back. 간결합니다. 이 사탕. 야, 뭐 딴 말이 필요 없네. 아메리카 is back. 예. 자,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약속했다면서요? 예스. 예스? 간결하잖아요. 이보다 간결할 수 있습니까? Yes, we can. 이보다 간결할 수 있습니까? 여보세요. 네. 아니, 다 했어요? 의례적인 표현이긴 한데 양국과 한국과 미국의 업그레이드를 약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또한 한반도 평화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주로 이제 서로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첫 통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인사 성격이 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표현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포괄적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는 통화가 됐습니다. 그 옆에서 통화하는 거 지켜보신 것 같아요, 꼭? 예스. 예스? 네. 그러잖아. 무겁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 못 해요? 전화번호 알아요? 040에 040이요? 네. 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임성근 부장판사 지금 2시부터 즉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이탄희 의원 네. 무슨 연설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는데 네, 대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 파일을 임성근 부장판사가 오늘 공개해가지고 지금 파장 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떤 내용인지 간결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 5월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사표를 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던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에요. 작년 몇 월이라고 그랬죠? 작년 5월입니다. 5월달. 작년 5월이니까 뭐 탄핵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던 시점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내겠다. 일신상의 이유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김명수 원장한테 찾아간 거야. 그렇죠. 사표를 갖고. 그래서 임 부장판사에게 이하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사표 수리 제출은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게 좋다. 그런데 더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글쎄요. 이 내용이 대법원장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대화인 건 분명한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재판 개입 의혹은 굉장히 그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 판결문에 무죄 판결문에 그게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객관적으로 봐도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처신이 바람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1심 무죄 선고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제 판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명분이 돼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건데 네. 그 녹취 파일이라는 게 음성 공개가 아닌 거죠? 지금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녹취가 있는 것을 풀어서 공개를 한 녹취록입니다. 거니까 녹취록이죠. 네. 글로 푸른 거를 그러니까 이제 파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파일은 있는데 그 네, 공개는 안 그래서 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그 사과의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예. 대법원 입장이 아주 난감해질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뭐 아주 최근까지는 임성근 부장판사 관련한 탄핵 집중적으로 조명받았는데 이 화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날 대법원이 논란이 이제 불거지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네. 정면으로 내용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사표가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사표를 일반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직서를 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해명도 논점을 흐린 것이다.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뭐 대법원에서도 따로 뭐 해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앞서 이제 선덕 박연미 기자가 사과를 했다고 여기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본인의 김 대법원장 본인의 거취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상당한 또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사법부 내에서도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반발 기류가 또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장이면 법관 독립을 수호하는 사람이 돼야 네. 되는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자, 국회 본회의 이제 탄핵소추 표결 중인데 지금 현장 화면이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네. 이탄희 의원의 연설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표결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이제 발의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 사례다.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61명이 지금 이 발의할 때 서명을 했거든요. 범 여권에서. 이 중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적위원회 과반 표를 획득하면 탄핵안이 이제 표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과반을 넘긴다는 게 151표가 나오면은 오늘 탄핵이 돼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겨진다. 가결되는 거죠. 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 야당은 지금 파상 공세 중이죠. 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를 추진한 여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만 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명수가 탄핵감이다. 이렇게 또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네, 국민당 안철수 대표는 법관을 무수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요. 법관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는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파장이 오히려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파장보다도 더 확대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법관을 무수리로 만들었다고 네. 했어요. 무수리하면은 시녀보다 더 아래 계급 옛날 궁중에 그렇죠. 궁중의 나인보다 아래죠. 그렇죠. 네. 나인보다. 네. 뭐 무수리 그러면은 물 깃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무수리라고 그랬다는데 네. 무수리로 알려진 분이 그 영조 대왕의 어머니 숙빈채 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법관을 무수리로 만들었다. 근데 네. 숙빈채 씨가 사실 무술이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대요. 그냥 야사하게 알려진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말이죠. 오늘 유튜브 1000선 돌파를 위해서 일부러 들어와서 문자 남긴다는 분들이 많이 감사합니다. 계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764명밖에는 지금 안 들어와 계십니다. 전국의 일구형님 팬들 들어오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안중찬 시청자께서 네. 오늘 1000선 찍으면 박연미 기자 노래 한 자락 좀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어떻게? 저 돈 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인 어디를요? 노래방도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연 이마당에 네. 전 돈 오늘 출연료 안 받고 돈 내고 가야겠네요. 아, 그러면. 1000선을 넘으면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지금 뭐 2분 내라도 1000명대로 확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분발해서 우리 유튜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빨리빨리 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일구형님 누가 진행자예요? 보조 진행자죠. 보조 진행자. 보조도 못해요? 아니 향후에 전화 좀 넣으세요, 일구형님. 네. 아니 일구 형님 팬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글쎄 말이에요. 유튜브에. 아주 긴급으로 김경래 PD가 유튜브 게시판 커피 이벤트 한대요. 유튜브 게시판에 네. 댓글로 커피 신청하면요 10명 추첨하겠답니다. 네, 갑자기 806명. 네. 야, 우리 커피와 경례형 그런 형 아닌데요. 박연미 기자의 한국입니다. 자, 정부가 오늘 서울 등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죠. 네, 전국에 2025년까지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데 특히 서울에만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분당 신도시 3개급이고 현재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공급 쇼크에 준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인데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구를 정하고 공공기관이 그 복합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덩어리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세권은 설명이 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역세권은 그 서울에 있는 역세권이요. 역 주변을 역세권이라고 네.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주변이 수백 군데가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다 노른자의 땅은 아니거든요. 주변이 개발이 덜 된 데도 있는데 여기에 용적률을 700%까지 올라준다는 거예요. 용적률 700%. 네. 또 어려운 그러니까 단어예요? 용적률이라는 게 대지 면적 대비해서 그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그렇죠. 요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대지가 100평인데 300평에 1층, 2층, 3층 100평짜리가 3층으로 올라갔다. 300%네요. 그럼 용적률이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역세권에 최대 700%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네. 굉장히 고밀의 고층 아파트를 짓게 허용해 준다는 거고요. 여기서 네. 잠시 1068 1068 끝나고 역시. 저 박연미 기자 노래 한 가닥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네. 뭐 하라 못할 줄 네. 알고요. 또 계속 해주세요. 네, 그리고 준공업 지역이라는 것도 사실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지금 영등포하고 구로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지역도 용적률이 400%까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 500%까지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무조건 재개발을 하면 조금 더 남는 장사를 하게 해주고 좀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한다. 네. 저층 주거지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인데 이쪽을 개발을 하는데 종전에는 4분의 3의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예. 이 요건을 3분의 2로 줄입니다. 와. 그러면 적은 사람이 종전에 80%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제 66%만 동의를 해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토의 재개발화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뿐만 아니고 주요 도시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한 40%가 서울에 몰린다고 하니까 필요한 곳에 공급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저는 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소원은 딱 하나야. 집값 좀 내려갔으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근데 이게 후딱 지어져야죠. 빨리. 네. 빨리.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지금 되게 급한데 주택 시장은 분양도 마찬가지고 없는 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희망 고문 사이에서 항상 줄을 타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서 후딱 빨리 예. 근사하게 지어줘야죠. 영어로 이럴 때 우리가 배웠던 수고가 있죠 고등학교 때. Hurry up. As soon as possible. 오, 아삽. ASAP. ASAP. 신속 추진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이제 완화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규제 완화입니다. 이 30대, 40대 이 집을 가져야 되는 세대들에게는 반드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데요. 그동안 또 규제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차장 비율도 있을 테고 재개발 지역 주민 동의 비율도 있을 텐데 앞서
선덕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4분의 3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동의. 네. 그리고 일조권도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주변 건물에 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은 또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이 규제를 줄이고 용적률을 700%로 이제 높여주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건물을 더 높게, 더 크게 이게 그렇죠. 건축하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럼 건물이 뚱뚱해지나요?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건물이 뾰족해지는 거죠. 뾰족해지고. 네. 그동안 뭐 20몇 층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요게 지하철역 그 내거리 있는 데에도 40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네. 마냥 좋을 거냐? 요거 고민은 좀 남아요. 일조권이나 주차장 규제가 풀어지면 주차 복잡해지고 교통 복잡해지고 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말 그대로 이제 건물이 뚱 빌딩이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 사무실과 더 많은 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중요합니다. 용적률 용적률 중요합니까? 밑줄 치겠습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오늘 1,000명 돌파했으니까 1,200개. 1200개. 네. 오. 용적률이 중요하군요. 네. 예. 근데 저 뚱커벨 뭐 부업으로 부동산 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이제 해야죠. 저 사탕 하나 드릴게. 네. 뭐 모르시는 게 없어. 좋습니다. 자, 이제 노래 듣죠. 예? 노래 듣죠. 선덕 박연미 기자. 아,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박 기자님한테. 이 관건이 이걸 기다리면서 수요자들이 추경 매수를 줄일 거냐, 그리고 실제 집값이 떨어질 거냐.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맞아야 되는데 시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통은 재건축 재개발하면 보통 13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특별법의 기준을 두고 모든 것에 최대한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해도 최소 5년이 걸린다는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요 지역에서도 저층 다주택 주민들은 주민동의 받는 데만 한 1년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주민동의 받는 기간 그리고 첫 삽을 뜨는 데까지 하하. 사실 아, 넘어야 할 관문이 많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주어져야 또 오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하는 과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특히 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 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이런 고민도 좀 남아 있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정책을 믿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줄 것이냐. 아. 이 집이 시장에 얼마나 빨리 나올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그래도 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주택 공급 측면에서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공급을 추가로 하겠다 이 시그널을 확실히 보낸 거니까요. 네. 알겠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인 퀴즈 드립니다. 오늘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각종 규제들이 완화가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 지을 때 이것을 700%까지 완화해 준다 이겁니다. 네. 건축물 총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선덕 박연미 작가. 네. 이게 높으면 건물이 이제 높아질 수도 있고 키다리가 될 수도 있고 뚱뚱해지는 거죠. 그렇죠. 무슨 율인가요? A dragon, 음? a dragon. 용? 용? 용. 용. 용 무슨 율일까요? 이제 잘 되도록 우리가 적시에 용 써야죠. 용을 쓴다고요?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1000선 돌파해서 네. 아까 1200선까지 올라갔는데 돌파했어요? 지금 1084선. 와, 노래 들어야죠. 이제. 자, 지금까지 오늘 보게 있는 뉴스들 어쩜 노래 들어야죠. 노래 한 말씀 해주셔야지 참. 노래 한 말씀이요? 공약하셨잖아. 노래. 한 하죠. 소절만. 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화이팅! 잘했다. 최고예요. 오늘 정말 공약까지 지켜주고 야, 선동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수석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